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군 사령관은 동맹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정책을 보일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다만 경력의 많은 부분이 중동 지역에 집중됐던 만큼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지명을 받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내정자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I fervently believe that, as you've said before, sir, that America is strongest when it works with its allies.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차기 미국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사성장군 출신의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군 사령관과 함께 근무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그가 매우 신중한 성품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동맹을 강조한 오스틴 지명자의 회견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기조가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worked for General Austin when he was the senior commander in Iraq. I know how he thinks, and he's very measured, very thoughtful.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오스틴 지명자의 동맹 관련 발언을 주목하면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his comment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y illustrate that he understands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alliances. And specifically, the U.S.-South Korea alliance is critically important to, of course, the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동맹을 중시하는 오스틴 지명자는 한국 국방장관과 연례 안보회의 등을 통해 동맹 강화를 위한 단호하고 활발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이클 오웰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오스틴 지명자의 경력 대부분이 중동 지역에 집중된 점을 주목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all of his recent assignments in the military were focused on the broader Middle East. Austin's going to have to do some catch-up and work on some issues that really haven't been in his center of focus for a long time. 반면에 샴포 전 사령관은 오스틴 지명자는 중부 사령관 외에도 육군 참모차장으로 재임하며 미국 육군의 전 세계 작전에 책임을 졌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현안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줄 수 있는 만큼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초기 실제 도발에 나설 경우 국방부 차원에서 너무 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오택성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유럽연합 EU의 세계 인권제재 체제 채택을 환영하며 북한에도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관리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지적인데 제재보다는 국제협력과 국제사법체계 회부 등으로 개선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 기독교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관은 유럽연합이 채택한 세계 인권 제재 체제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선임 분석관은 10일 VOA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인권 제재 체제가 전 세계 독재자들이 중대한 인권 탄압을 저지르면서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며 유럽연합이 즉각 김정은 독재 정권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유럽연합의 세계 인권 제재 체제는 끔찍한 인권 탄압을 가하는 김정은 등 북한의 당과 군부 고위 관리들에 대응한 국제 연대를 확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유럽연합이 실질적 인권 제재를 가하는 미국에 동참했다며 이번 제재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하는 개인과 기관들이 유럽연합의 금융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북한 엘리트들이 김씨 정권 유지를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공개 처형과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 유지, 다른 구금시설과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인 학대에 많은 군부와 정치 인력들이 연루돼 있어 유럽연합 제재의 주요 표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앰네스티는 제재보다는 국제 협력을 통한 해결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VOA에 제재는 일반적으로 순효과가 없으며 북한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단체의 입장이라며 북한 정권이 암울한 인권 기록을 개선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앰네스티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제재 요구 대신 국제사법체계 회부를 촉구하는 등 광범위한 활동을 벌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서 지난 7일 전 세계에서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노예화, 강제 실종 등 중대한 인권 탄압을 가하는 개인과 기관들의 여행 제한과 유럽연합 내 금융망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세계 인권 제재 체제를 채택해 승인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대한 인권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처벌받지 않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유럽연합의 기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자유, 민주주의, 평등, 인권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이 한반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담은 고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 의회의 첫 대북제재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상원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주도했는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 강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의 대표적 지한파 인사인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 지난 8일 상원 본회의장에서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자신이 6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 관련법을 제정하는 데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Over the last 6 years, I've worked hard to pass the first ever mandatory sanctions on Kim Jong-un and North Korea to denuclearize that regime. It was an honor to work with Senator Menendez throughout this process. 가드너 의원은 상원에 입성한 2015년부터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잊혀진 미치광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2017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가드너 의원이 이른바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그를 인간 오물, 정신병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북 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2016년 북한에 대한 미국 의회 최초의 제재법,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CVID, 즉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정책을 처음 명시한 법입니다. 가드너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최대 압박을 일관되게 지지해왔습니다.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최대 압박 완화를 우려하며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 재개와 추가 제재 부과 등 완전한 복원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해왔습니다. Look, I don't know that anything will change North Korea's direction other than pressure. When North Korea felt the bite of sanctions at their highest and most maximum enforcement, North Korea was started to engage. 공화당 내 대부분의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췄을 때도 가드너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t's clear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was ill-prepared to come through with the promise that they had made at Singapore, that they are not prepared yet for denuclearization, a promise that Kim Jong-un made in Singapore and has reiterated multiple occasions. 지난 11월 상원 의원 선거에서 패한 뒤 승리한 상대 민주당 후보를 위해 콜로라도 주민들이 단합해야 한다고 했던 코리 가드너 의원. 올해를 마지막 임기로 의회를 떠나는 가드너 의원이 이루지 못한 과제는 추가 대북 제재 법안 리드 액트의 의회 통과입니다. Congress ought to continue to pass things like the LEAD Act, my legislation to fully enforce economic embargo of North Korea, and why the White House ought to continue its pressure of maximum. 가드너 의원은 대북 제재와 더불어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상원에서 가드너 의원의 역할을 누가 이어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북한 문제와 미한 동맹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1일 보도자료에서 비건 부장관이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며 강 장관이 주최한 만찬에서 한국의 지속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앞으로 미한 동맹이 어떤 대비태세를 갖춰 나갈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에 앞서 켄트 헤슈테트 스웨덴 한반도 담당 특사와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오찬 협의를 갖고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 미북 대화 진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슈테트 스웨덴 특사는 지난해 1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 협상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서울 용산 일부를 포함한 한국 내 주한미군기지 12곳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국무조정실은 11일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휘협정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서울과 경기 일부, 대구, 포항, 태백 등에 위치한 미군기지 12곳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측이 반환 예정 기지들의 상태와 기지 내 오염 정화에 대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그동안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 세부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기지 반환에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환된 미군기지 12곳의 총 면적은 146만 5천 제곱미터 정도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 수준이며 반환 합의 부지는 보안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구역들도 순차적으로 미국 측과 합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로 기록된 장진호 전투와 흥남 철수작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한국에서 열려 자유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장진호 전투 70주년 기념사업회는 11일 한국 인천 자유공원에서 연 기념행사에서 태극기와 성조기 등 16개 6.25 참전국 국기를 개양하고 묵념을 통해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수호를 위해 싸운 장병들과 민간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주 러시아 한국 대사를 역임한 이재춘 장진호 전투 70주년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국제 공산주의자들의 불법 침략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들이 장진호에서 피 흘려 싸웠기 때문에 흥남 철수가 이루어졌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한국의 자유와 경제 번영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행사를 계기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 등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데 기념사업회가 앞장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